얼마나 잘 도는지 얼마나 한계점이 높은지를 알아보는 데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즐기자고요. 해놓고 보니까 미친놈 같은 시승기였네. 자, 와인드 코스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 모델은요 컴포트 모드가 있는 패널이에요. 네, GT 성향. GT 성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행 모드가 네. 컴포트 스포츠 ESC 오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컴포트는 그냥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다닐 때, 네. 스포츠는 좀 즐기고 싶을 때 이런 공도에서, 그 다음에 ESC 오프는 서킷 들어갔을 때. 이거 공도에서 웬만하면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ESC 오프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닌데 거의 개입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슬립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통은 이제 컴포트로 다니고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살짝 스포츠로 올리면 그 악셀 반응이 빨라지죠. 빨라지네요. 그래서 차가 한결 600마력의 힘을 좀 더 전투적으로 낼 수 있는. 네. 오, 그러네요. 오! 자, 그래서 지금 뭐 간단히 합시다. 뭐 네. 얼마나 잘 달리고 잘 도는지가 중요한 차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잘 돌리고 잘 달리고 잘 돌아요. 네. 잘 못 달리고 잘 못 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모델이잖아요. 야, 뭐야, 차는 이게? 왜 이렇게 오죠? 뭐야, 차는 이게? 왜 이렇게 오죠? 앞에 무슨 공사를 하나요?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죠? 그죠? 지금 방금 뭐였어요? 저 차는 어떻게 하다가 일로 내려왔죠? 저게 현실인가요? 레알? 여러분, 운전 조심합시다, 우리. 이게 확실히 네. 여태껏 타봤던 와인딩 하는 차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속도가 어마무시하죠? 이 차는 네. 그냥 편안한 특성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88이나 네. 뭐 그 이전에 이제 V8의 퓨어 성격이 강한 뭐 그런 모델에 비해서 좀 편안해요. 그 다음에 코너를 이렇게 팠다 그래요. 날카롭게 파는 느낌이 좀 덜해요. 덜해요. 네. 그런데 밸런스는 참 좋아요. 잘 달립니다. 시작가가 2억 8천인데 잘 안 달리면 안 되겠죠? 보통 요 정도 속도에서는 이제 양산차들이 네. 대체적으로 타이어가 힘들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죠. 스키든가 그리고 와인딩 요 정도에서는 네. 악셀링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 이게 깊이 밟으면 차가 옆으로 확 슬립이 될 정도로 출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데 이 도로가 좁잖아요. 무리하게 코너를 공략한다고 해서 막 한계점을 막 시험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차들은 아무리 600마력이고 토크가 77kg/ms 그래도 저속 구간에서 빠르게 속도가 오르는 그런 치고 달리는 맛 있잖아요. 이런 어떤 급가속의 맛. 이런 거. 안전한 속도 내에서 이런 거 즐기는 게 좋아요. 300km 오버라 그래가지고 뭐 그 영역대에서 막 밸런스를 뭐 또 나들목이라든지 뭐 이런 급코너를 어떻게 잡아나가고 뭐 내가 130에서 돌았는데 이번엔 140으로 이런 거 테스트 절대 하지 마세요. 사고가 나면 이 터보 구조라서 네. 차체가 이렇게 욕조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부분 수리도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전손 나는 것도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앞에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분 수리도 안 되기 때문에 슈퍼카르트는 사고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적당히 달리세요. 적당히.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막 와인딩학을 전투적으로 하더라도 누가 봐주지도 않고요. 멋있지도 않아요. 혼자 자기 만족인데. 아, 왜 네. 그래요? 그러다가 차 슬림 나가지고 뭐 다치기라도 하면 자기 마음만 아프죠. 이런 차들은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더 멋있어요. 영화 페라리다. 그래서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와, 페라리다. 페라리다. 저 뭐지? 창문을 살짝 내리면서 내가 몰고 있어라고. 그래서 보여지고. 근데 이게 포르토피노라는 게 디자인만 보고 알 수 있는 건가? 밖에 안 그러니까 써져 있던데? 그 페라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페라리고 그죠? 페라리 오너들은 알죠. 알아? 딱 보면 알죠. 전 프로토피노. 이거 제 앞에 보니 그랜저도 뒤에 그랜저 써놓잖아요. 얘네는 써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페라리에서 만드는 차종이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보면 다 알아요. 웬만하면. 그래요? 굳이 뭐 아니 정우성이 이름표 달고 다니나? 현빈이 뭐 어디 가는데 뭐 현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또 하필 말이라는 게 또 차, 원래 차는 서양이나 그지? 우리나라나 다 말. 말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에마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자동차 관련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뭐요? 에바무인이라고. 그게 나는 또 순수하게 그거 생각했다. 뭐요? 애니메이션 카. 가요? 나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에바무인이 그게 자동차 영화가 아니었다고요? 어우 깜놀.
그래서 에마 6, 막 7 막 이렇게 나왔길래 아 이게 굉장히 차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 인기 절정인가 보다. MRV 6까지 나와 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게 에로 영화였군요. 난 에로 영화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대표님아, 한 번도 에로란 단어를 꺼낸 적이 없는데요? 그런가요? 오, 이렇게 제발 저리죠? 아, 모르고 이렇게 다는 거죠 뭐. 제가 정말 그래 통찰력 대표님. 인사이트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용어를 좀 가열차게 지금 와인딩을 안 하는 이유가 차주분이 깜빡하고 보험을 안 드셨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괜히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기차양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을 못 들어가지고 차주님 차준네. 아 내가 또 내 이러시기 인생에 없기. 페라리를 운전해보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게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운전대를 잡은 거는 뭐 사고 나면 뭐 제가 처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제가 또 이런 큰 마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뭐 그냥 무리하지 않고 네. 그냥 재미있게 그냥 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개 알아서 뭐 하실 거예요? 이거 한 개 알아서 뭐 하겠노? 아 근데 아까 라이브에서 네. 어차피 못 사는 차지만 저 과속 방지턱을 그거 잘 넘는다. 꽤 잘 넘어요. 그러게요. 네, 이 정도 좀 이게 GT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예전에 슈퍼카들은 이 정도 과속 방지턱이면 완전히 기어가야 됐는데 지금 거의 30km 가까운 속도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쑥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슈퍼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차 출력은 아예 넘칩니다. 아예 넘쳐요. 그리고 코너도요, 뭐 편안하게 아주 잘 돌아갑니다. 포르토피노가 이렇게 편해졌나요? 그 정도니까. 이 정도면 거의 AMG, 그러니까 독일 그 고성능 세단 있잖아요. M5. 뭐 그 정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 어허. 원래 그 캘리포니아가 편안한 차였어요. 캘리포니아가 원래 편안한 차였기 때문에 처음에 캘리포니아가 나왔을 때 페라리가 이래 뭐 그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이 600마력이 올라가고 터보 차저가 얹어지면서 이 서스펜션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집어넣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편안함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동력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두루두루 가져갈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네요, 이거 완전히. 비싼 멀티플레이어. 그렇죠. 지금 연속되는 코너에서도 자세 잘 잡아요.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35, 6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이 정도 안 만들어 놓고 2억 8천 스타트 한다 그러면 이게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만약 서킷에 들어갔거나 하면은 좀 더 전투적으로 네. 뭔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구독자님들의 차를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누구도 과신하면 안 돼요. 맞아요. 나는 뭐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좀 이 정도는 다룰 줄 아니까 몰아붙여도 된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최소한의 안전 장비가 안전 그 보안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차라면 제가 잡으면 안 되는데 일단 시승은 잡혔고 아, 그렇죠. 네, 물어줄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운행하고 있어요. 물어주기 싫으니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물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알죠.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만데? 네. $4. 이 정도의 출력이면 이 노면이 좋지 않은 데서 차가 이렇게 접지를 살짝 잃을 때, 그러니까 바퀴가 뜰 때 차가 조금 부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컨트롤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듯한 느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차가 살짝 뜨어서 다시 하중을 받는 그 느낌의 자세 추스림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 전에 페라리를 쭉 타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루기 쉬운 심심한 차일 수 있어요. 어허. 네, 그리고 독일 차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M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5나 M3 그 정도 성능하고 좀 비슷한 GT 성향의 600마력을 낼 수 있는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차를 비기너들이 페라리를 처음 입문하실 때 집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허. 그리고 네. 여기서 지금 제가 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승용차 세단만큼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고. 그 예전에 페라리 저는 이제 F430까지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F430은 굉장히 불편한 차였어요. 굉장히 하드한 차였고 퓨어 영역에 가까운 스포츠카였기 때문에 이런 차들에 비해서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M5에 비유를 했는데 M5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M5 성향에 비슷하게 지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운전을 했는데 시트도 좀 불편해요. 약간 좀 허리도 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운전 포지션이나 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안락하거나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카로서의 어떤 긴장감, 그 다음에 달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희생된 차는 아닙니다. 이 차로 좀 페라리에 대한 감성을 맛보시고 고성능에 대해서 체감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하드하게 가시면 자동적으로 운전자들도 이렇게 좀 스킬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페라리 감성이란 건 뭐죠? 아, 페라리 감성. 네. 우리 그 얘기 합시다. 페라리 감성이라는 거는 되게 독특한 겁니다. 아, 페라리를 보유한 분들은 동의를 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페라리는 우노에게 많은 감정을 주는 차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떤 날은 굉장한 만족감을 줘요. 그리고 어떤 날은 상당히 큰 후회를 안겨요. 그리고 어떤 날은 내 기분을 얘가 읽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진짜 얘기해놓고 나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되게 진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차가 나랑 교감을 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착각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미리 밝히지만 내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의인화를 해서 네. 착각을 하는 수도 있지만 네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적한 시외 도로를 이 배기음을 들으면서 달릴 때 그때 정말 이보다 더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이 나한테는 수천만 원의 가치보다 더 훌륭해요. 와, 이렇게 나의 감성을 자극하고 내 만족감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차가 있을까? 그럴 때는 기분이 막 미치도록 좋아요, 이 차가. 그런데 후회하는 순간. 후회하는 순간은 이 차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뭐가?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아,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들였는데 뭐 중고 시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스크래치가 났는데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엔진의 커버가 하나 플라스틱이 부러졌는데 센터를 가보니 100만 원을 내네. 뭐 이런 순간들이 순간적으로 다가올 때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래, 이 정도 차를 가지려면 감수해야 돼, 해야 돼 하다가 이게 몇 번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왜 이걸 샀지? 왜 사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선택한 거를 너무 죽도록 후회를 하는 거야. 무난한 걸 살 걸 왜 이런 걸 샀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만족하다가 또 후회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교차야. 계속 어느 날은 미치도록 좋다가 어느 날은 너무 후회스럽다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랑 밀당을 하고 있는 거야. 차가. 그러니까 잠시 또 얘한테는 관심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좋게든 나쁘게든 얘한테는 계속 신경과 나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야. 차가 마치 나랑 밀당을, 교감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 배기음이 페라리의 배기음에 빠지면 좀 헤어나오기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보통 가변 배기를 순정으로 달아서 나오는데 3000rpm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전개할 때 이게 이제 열리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깊이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서 빵 하고 열려요. 배기가 이렇게 우렁차게 소리가 납니다. 지금 이 그 포르토피노는 그 페라리의 그 V8이나 V12에 비해서 그대로 살짝 이게 좀 그 배기음이 GT 성향으로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기음이 이것도 미친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날이 서 있는 날 있잖아. 맞아요. 그날 차를 몰고 나오면 배기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되게 막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야. 네네.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더 막 분출이 되면서 막 달리게 되는, 막 부추긴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떤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컨디션이 좋아서 드라이브가 나온 날이 있는데 이때는 배기가 되게 경쾌한 거야. 마치 나의 기분을 알아주는 듯이 어때 달리고 싶지? 그럼 나랑 함께 오늘 한번 드라이브 해볼까 하면서 경쾌하게 뭔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엉덩이를 밀어주는 느낌이야. 혹시 내가 대표님 미친 건가? 그 페라리 끌 때 여자친구 있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포르토피노 차주님도 없어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이제 쏜 거야. 대표님이랑 똑같은 거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게 페라리 감성이기 이전에 약간 외로움이 가져온 찐따들의 특징이다.
나를 빗대서 차주님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냥 나는 뭐 페라리 감성이란 게 있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1+1 찐찐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지? 김정민 찐따, KKC 찐따, 찐찐따. 페라리 감성이라는 건 그렇게 약간 차랑 공감이 잘 된다는 뜻인 거죠? 레이싱이라는 게 극도의 한계점에서 그 선을 넘나드는 정말 극강의 스포츠. 그러니까 그걸 조율하는 엔지니어들, 또 그걸 조율하는 테스트 드라이버들, 또 그걸 기획하는 상품 기획자들의 혼과 기가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수제 그렇죠. 방식으로 만들잖아. 아,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단차, 뭐 조립 불량, 뭐 가끔 나사 빠져 있고 비일비재, 고무 패킹에 뭐 틈새도 생기고 맞아. 어떤 때 물도 새. 이렇지만 그게 여기에 깃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너들이 오래 교감을 하고 나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어떤 기운을 좀 교감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닌가. 이걸 뭐 미친놈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게 뭔데? 근데 대부분의 페라리 타시는 분들이 약간 이 부분을. 그런데 이 얘기를 나는 분명히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감한다고. 그게 그거야.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360, 430을 난 너무 좋아했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아름답고 힘든 이성을 만나게 되면 극도의 기쁨과 극도의 좌절과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희락이 막 오가. 어떤 때는 막 보기만 해도 막 미칠 정도로 좋고, 어떤 때는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막 내 무릎을 막 바늘로 찌르고 싶고, 이제는 헤어져야지 하는데 얼굴 보면은 눈독듯이 싹 놓고. 그런데 헤어졌어. 근데 진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시원섭섭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어. 계속 생각나는 거야.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가 뒤에서 지워지질 않아. 저주야 그거는. 그럼 벤츠를 타고 계시는데 자꾸 페라리의 그림자가 드리운가요? 아, 그걸 지울 때 어떻게 지웠냐면 네. 아예 반대 영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S600을 출고를 해서 굉장히 편안한 차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페라리에서, 만약에 지금 이 페라리에서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뭐 벤틀리나 뭐 이런 차로 한번 가보세요. S600 마이바흐나 뭐 이렇게 가보시면 어느 정도 상쇄가.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이런 것들은 알아서 다 해주는 현모양처 중에 극강의 현모양처거든. 벤틀리나 마이바흐가. 뭐 그냥 뭐 다 해줘. 그냥 너무 편해. 뭐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네. 그런 여기 경험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극강의 차를 끊지 못할 때 극강의 편안함으로 가보시면 반대로 가시면 네, 잊어버리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네. 쉽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술 먹고 전화는 안 합니다. 하지만 술만 먹으면 생각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차예요. 이런 하지만 페라리. 소유하고 있을 때 만족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만족 후에 번뇌, 그 다음에 스트레스, 모든 기분을 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페라리는 특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라리는 그 가격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한시도 눈을 떼게 만들질 못합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차가 페라리예요. 하지만 소유를 했을 때 그 어떤 차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진짜로요. 아,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뭐 여건이 안 돼서 하시는 분이라면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더라도 웬만하면 경험하지 마세요. 그다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해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계속 밀당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밀당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 마인드 컨트롤 가능하십니까? 빠져드세요. 그럼 사시길.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아하. 자동차, 카 라이프가 정말 기가 막혀집니다. 네, 기가 막혀져요. 그래서 어우. 페라리는 네. 페라리 아니면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시승기였다. 페라리 시승기는 오히려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극강의 경험자시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포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까지를 지금 산 증인처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너들의 그 과정. 그렇지. 왜 이제 헤어지면 그러잖아. 이제 처음에는 기쁨, 기쁨, 홀가분함.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현타 오고. 현타, 그 다음에 후회, 후회, 그 다음에 무기력, 맞아. 그 다음에 미침, 그 다음에 해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행복을 찾으면 안정기. 그렇죠. 이런 그 365 있잖아. 네. 일주일이 되던 날. 일주일이 되던 날 해놓고 보니까 미친놈 같은 시승기였네.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계에 대고 할 소리야?
저 새끼 저거 안드로이드 붙잡고서 살아간다고 그랬고 저거. 페라리는 어쨌든 수제로 만드는 차니까 수제 스포츠카니까. 네, 수제 맥주, 수제 마카롱. 네, 그런 뭐, 것처럼 수제 사람의 신발, 손길이 수제. 녹아져 있다는 네. 거에서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네. 있겠다.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요? 뭐 경험해봐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해보니 좋지? 그렇죠. 그래서 좋아서 뭐 과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죠. 페라리에서 뭐 F1 기술에서 다져진 자세 제어라든지 F1 기술에서 다져진 뭐 다운법 수성능, 사이드 쪽에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페라리식의 보통 벡터링 기능이라든지 뭐 EDF3라든지 뭐 페라리가 잘 나가는 기술들이 많아요. 어차피 사실 분들이나 신경 쓰시고요. 페라리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70년이 넘게 사람들로부터 최고라는 찰나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산차가 생산이 된 지 이제 딱 70년 됐어요. 1949년도에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7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페라리 열광을 한 거고요. 또 페라리는 희소 정책, 희소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잘 1년에 한 가져가죠. 7,000대 정도밖에는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라리를 타는 사람들이 페라리랑 그 특유의 감성적인 어떤 교류가 있잖아요. 네. 그 페라리를 밀당하는 어허. 그 또라이적인 감성을 느끼다 보니까 네. 이 페라리 오너들은 길에서 이렇게 만나잖아? 반드시 인사해. 아, 인사? 열이면 8, 9이 그럴 거야. 어떻게 나도 인사? 그랬어. 인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페라리가 이렇게 나란히 가거나 어. 마주 오잖아? 그럼 손이라도 한 번을 누르고 마주 가면 진짜? 비상 깜빡이 그리고 한동안 같이 달려요. 진짜? 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꼭 내려가지고 목 인사를 합니다. 정말? 이거 페라리 가지고 계신 분들 경험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래요. 서로 그 끈끈한 그게 있어. 아하. 그래서 꼭 인사를 해요. 그것도 오너들의 특징이야. 아하. 뭐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일반어 오류니까. 이해가 갑니까? 네, 자, 이렇게 방금 로드 홀딩 놓쳤잖아. 네. 이게 보통 그 퓨어 스포츠 카들은 이런 때 차가 옆으로 밀린다고. 밀려. 근데 이 자세를 바로 잡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네. 굉장히 GT 성향으로서 처음 비기너 페라리에 진입하는 분들에게 편안한 운전감을 선사하는 부분이다. 그렇네요. 네, 갑자기 막 열변을 토했네요. 네, 오늘 시승하신 제일 언성이 높아진 이게 페라리 이거야. 시승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랜 애인을 추억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흥분해. 이미 헤어진 지 꽤 됐는데도 나를. 자, 우리 이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조금 더 들었다가는 네. 대표님의 이미지를 더 이상 쇄신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또 그런 그렇게 망가졌나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데 이 나의 고통 한시도 심심하진 않아요. 그렇지. 그게 고통이든 행복이든 극과 극을 달리게 해줄 겁니다. 페라리 그런 차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마성의 차는 많네요. 마성이지. 그건 마성이라 진짜 그래. 이걸 마성이라고 그건 매력의 하는 거지. 범주를 넘어서. 맞습니다. 마성이야. 마성의 차 페라리 포르토피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야 됩니까? 마쳐야 합니다. 서운하네요. 성공하셔서 또 돈 많이 버셔서 한 번쯤- 나락으로 떨어지세요. 페라리 만나가지고 마음고생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극강의 행복, 극강의 스트레스, 다 같이 극강의 느껴보는 뭐 후회 뭐 다 느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이상으로 페라리 포르토피노 와인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덜 흥분하는 컨텐츠로 개소리 하라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양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전손될까봐. 20년 노예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또 협찬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했습니다. 가자, 이제.